당신의 노후를 바꾸는 5분 연금 톡톡. 안녕하세요, 부자 아빠. 무드셀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질문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맨날 이거 어디서 이렇게 받아오시는 거야? 이게 인터넷으로 접수되기도 하고요. 강의 가서 제가 직접 받아온 것도 있습니다. 여하튼 뭐 볼 때마다 저는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이거 언제 다 풀어드리나? 자, 이제 오늘은 어떤 질문으로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위쪽에서 한번 골라보시죠. 가까운 데 걸로 한번 네, 하시면 좋을 이걸로 것 한번 같아요. 해볼까요? 예, 퇴직금을 IRP에 이체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질문 내용 보니까 이분 퇴직연금 가입하신 직장인들 같은데 맞죠? 예, 네. 맞습니다. 아마 그러신 분 같아요. 근데 이게 퇴직하면서 퇴직급여를 받을 때 많은 분들이 자기 후주머니로 바로 넣고 싶어 하시지 IRP로 가는 게 좀 못마땅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상당수 직장인들은 다 현금 받고 싶어하지 이거 예, 나중에 뭐 연금으로 받으라 그러면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무슨 혜택이 있냐 이제 이게 그래서 궁금해지신 것 같은데 뭐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일단 그 전에 이제 IRP라는 것들 이름이 좀 생소하신 분들 예, 계실 예. 것 같은데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줄여가지고 이제 IRP라고 하거든요. 현재 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퇴직연금 가입하신 분이 예, 퇴직을 할 때 나이가 55세가 안 되시면 예, 퇴직금 전액을 IRP 계좌에 의무적으로 이체를 해야 돼요. 무조건 가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IRP 계좌 이체하면 무슨 혜택이 있으니까 이체하라고 그렇게 시킬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세금을 한 30% 정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 퇴직소득세 내는 거 그거를 깎아준다는 얘기네요. 그냥 예를 들면 이제 직장인이 퇴직할 때 퇴직금 받으면 거기 이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세금 떼고 남은 그렇죠. 원래 금액만 세금 떼고 주잖아요. 수령을 예. 하잖아요. 근데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면 일단 퇴직소득세 계산만 해놓고 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세금을 떼느냐 그러면 나중에 IRP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수령할 때 그때 이제 퇴직소득세를 납부를 하는데 예.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거를 55세 이후에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한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한 30% 정도 음. 할인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제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무슨 이야기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한 1억 원 정도를 받는다고 칠게요. 퇴직소득세도 계산해 봤더니 한 1,0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이 있다. 10% 정도 이제 실수입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일시금으로 받으면 1억 원에서 세금 1,000만 원 떼고 9천만 원만 네. 딱 수령하게 되는데 이분이 IRP 계좌로 이체하시면 1억 원 전액이 다 IRP 계좌로 넘어갑니다. 안 떼고 바로 이제. 그리고 예. 55세 이후에 이분이 이 돈을 이제 10번에 걸쳐서 10년에 걸쳐서 나눠 받으면 한 해에 1,000만 원씩 이렇게 받으면 예. 세금을 얼마씩 내냐 그러면 첫 번째에 70만 원, 두 번째에 70만 원, 100만 원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예. 70만 원씩 10번 내면 한 700만 원 정도 되니까 한 300만 원 정도 세금을 줄여내는 거죠. 그러니까 한 30% 세금을 줄여내는 거고 이게 퇴직금 규모가 크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일수록 혜택이 좀 더 크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사람 일이라는 게 좀 알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목돈이 필요해가지고 IRP 계좌를 해지를 한다. 해지를 해가지고 그냥 헐어가지고 찾으면 과거에 이제 세금 안 냈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다 토해내야 되는 그런 건가요? 그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사람 일이라는 게 진짜 말했듯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까 앞서 그분이 1억 원을 넣어놓고 이제 한 3번 정도, 3년 정도는 연금 받으시다가 4년 차에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계좌를 해지를 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시는 내용이 앞에 30만 원씩 한 3번 정도 덜 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돈 다 물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 물어내도 됩니다. 근데 이게 연금으로 받는다는 조건에서 깎아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받은 것까지는 이제 덜 낸 대로 그대로 유효하고 뒤에 거 내는 것만 원래대로 내야 되는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세금이 한 7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내시면 되는데 앞에 안 낸 것까지 다시 물어내야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IRP 계좌를 만들어 놓고 한두 번이라도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한테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제도인 것 같아요. 이게. 그렇군요. 그럼 일단 그 IRP로 이체한 다음에 한 번이라도 연금을 수령하면 무조건 이제 득이 된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IRP 계좌를 이체를 하시고 너무 뭐 볼멘 소리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번 연금 수령하고 어차피 세금 가능하면 연금으로 수령하면 좋은데 적어도 뭐 급한 일이 있더라도 괜찮다. 그러면 그때 하더라도 앞에 혜택 받은 것까지 물어내지는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퇴직소득세를 깎아주는 이 혜택이 뭐 가장 크겠지만 이거 말고 다른 혜택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이제 퇴직금 일시금으로 받아서 뭐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뭐 이자를 받든가 배당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세금 내죠. 물론이군요. 이게 이자 소득세, 배당 소득세로 뭐 받은 금액의 한 15.4% 세금을 내고 또 그 금액이 연간 또 2천만 원 넘어가면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가고 뭐 이런 복잡하잖아요. 세부담이 큰데 IRP 계좌에
돈을 넣어놓고 운용하면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자나 배당이 발생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은 세금을 안 냅니다. 그 기간 동안이라는 말은 나중에 뭐 낸다는 나중에 그런 이제 얘기인가요? 맞아요. 나중에 찾았을 때 세금을 나는데 네. 운용 수익을 찾았을 때는 세금이 얼마냐 그러면요 3.3%에서 5.5% 사이 정도 됩니다. 아, 그럼 그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이제 그 정도밖에 안 받는다는 그 얘기인가요? 예를 들어 아까 이자나 배당 받을 때 15.4% 원래 내야 되는데 네. 3.3에서 5.5% 정도 세금을 내면은 한 10% 가까이 세금을 10% 포인트 가까이 깎아주는 전략을 거네요. 하는 예. 거잖아요. 세율이 어떻게 되냐면 연금 수령할 때 운용 수익이 빠져나올 때가 55세부터 70세까지일 때는 한 5.5% 정도 내고요. 아, 나이가 예, 예. 55세부터가 5.5. 예. 그럼 혹시 나이가 더 많이 먹을수록 깎아주는 건가요? 예, 70에서 80세 사이에는 아, 4.4, 예, 예. 80세가 넘어가면 3.3입니다. 그래서 내가 IRP에서 연금 인출을 딱 시작을 하면 제일 먼저 퇴직금이 먼저 다 빠져나가요. 원금이. 다 빠져나가고 그 다음 순서로 빠져나가는 게 운용 수익이 아까 말한 빠져나가니까 운용 수익, 예. 나중에 빠져나가게 되겠죠. 예, 예. 그러니까 나이가 좀 더 들었을 때 빠져나가니까 세율은 좀 더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런 혜택이 있으니까 그것도 잘 이해를 해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무드살라님 감사합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을 IRP 계좌에 이체할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